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제 바다를 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잘게 쪼개져 우리의 식탁 위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든 미세 플라스틱. 실제로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까요? 한 단체와 함께 해변의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해봤습니다. 백사장에 가로 세로 각 50cm의 틀을 놓고 일정한 깊이로 모래를 채취하면 됩니다. 촘촘한 채망을 준비해 모래를 넣고 걸러내면 되는데요.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을까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과거에 조사한 전국 평균보다도 4배 이상이 검출된 겁니다. 이런 바다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려고 저러는 거 같고 궁금한 점도 많죠. 그러니까 쓰레기에 좀 집착을 하더라고. 쓰레기에 꽂혔다는 이 남자. 바로 김정판 어부입니다. 맞습니다. 쓰레기에 미친 어부입니다. 그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조사하고 분석한 문서죠. 평범했던 어부가 왜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연구하게 된 걸까요? 어부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배를 타고 5분 남짓. 도착한 곳은 죽방염입니다. 아, 이게 죽방염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멸치가 가장 많이 잡힙니다. 멸치. 죽방염이라고 아시나요? 물살이 드나드는 곳에 대나무 발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구입니다. 밀물 때 대나무 발에 들어온 멸치떼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죠. 그야말로 바다가 주는 대로 거두는 삶. 하루에 2번 썰물에 맞춰 그물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째 수확이 신통치 않아 보이죠? 심지어 멸치보다 쓰레기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큰일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이거 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고기가 아닌 쓰레기부터 건져 올리는데요. 그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랍니다. 참 오늘은 골고루하네 골고루해.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죠. 가을철 되면은 낚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PET병이 원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 종류는 항상 수시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장갑 같은 경우는 보통 배 사람들은 이런 장갑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육지에서 온 걸로. 이날 그물에 걸린 쓰레기는 30여 개.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죽방염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작습니다. 한 발 정도, 한 2m 가량 되는데, 저기에 들어오는 지금 현재 이 쓰레기가 이만큼이면은 실제 바다를 떠다니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폭우라도 쏟아진 날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죽방염에 들어옵니다. 일일이 사진으로 담는 것도 그에겐 중요한 일이죠. 사진을 찍는 거는 기록을 남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 방안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해온 일. 그가 찍어온 해양 쓰레기 사진은 무려 7,00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찍은 쓰레기들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기록해 두는데요. 종류와 수량까지 정말 꼼꼼하게 적어뒀네요.
그가 이토록 쓰레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깝깝합니다. 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썩은 바다를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럼 깨끗한 바다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과거의 바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안 오겠습니까? 바다에서 나고 자란 김정판 어부. 어린 날의 바다는 풍성한 추억의 장소였죠.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번 조업을 하면은 한 80kg 정도 그 정도를 잡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2, 3kg 정도? 무려 40분의 1로 줄어든 수확량. 건지기만 하면 물고기가 잡혀 도깨비 방망이라 불렸던 죽방염이지만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 이번에 이 정도는 잡아도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날이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김정판 어부. 그가 쓰레기에 꽂힌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 그 일 해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부로서의 작업은 끝났지만 그의 일과는 아직 남았답니다. 보통 섬 뒤편에 가면은 사람들이 안 살기 때문에 보통 보는 쓰레기들이 어차피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는 지역이 돼갖고.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찾는 데는 인적 드문 외딴 섬. 파도에 밀려온 해안가 쓰레기를 줍는 건 그의 오래된 취미입니다. 며칠 전에도 왔었건만 금세 못 보던 쓰레기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형적으로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수시로 수거를 해야 이게 잘게 안 부서지기 전에 빨리 수거를 해야. 벌써 5년째 해온 일이지만 쌓여가는 쓰레기는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갈 거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우직한 그의 신념입니다. 늦어진 퇴근길. 쓰레기 또 치우느라고 늦게 왔지. 멸치를 삶고 그래야지. 멸치 삶을 것도 없다. 부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죠. 마리수로 세도 못하는데 이게 몇 마리고 도대체. 꽉꽉했네. 아내는 남편의 행동들을 마냥 칭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래 그 쓰레기 같은 거에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해양 보호 뭐 이런 거? 아니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가 이걸 발을 하다 보니까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자기 혼자 한다고 됩니까? 자기 혼자 한다고 바다가 지켜질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아들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된 그런 일. 바다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김정판 어부.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어부의 간절한 꿈에 우리도 힘을 모으는 건 어떨까요?